네, 이렇게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태가 사상 처음으로 선포된 데 이어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도 본격 시행됐는데요. 현재 가뭄 상황과 가능수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가뭄 소식 이전에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장대비가 쏟아진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하는데 비는 지금 얼마큼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과 일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무렵에 서울이라든지 인천 그리고 경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 지역으로 지금 시간당 10에서 30mm,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또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중북부 지역들, 그래서 수도권, 강원 영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한 100mm가량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이나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80mm 최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지역들에서는 100mm 이상 큰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밖에 충청에서도 비구름들이 들어오는 길목인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 그 밖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런 충청 지역에서도 최대한 60mm가량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에서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30에서 80mm 정도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도 30에서 최대 80mm, 제주에서는 산간이라든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최대 80mm에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 안팎 정도, 그 밖에 비구름이 들어오는 서해안 지역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대한 80mm 정도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까지 주로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고, 오늘 오후 무렵까지도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최대한 4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지역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편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 일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첫사례인데 현재 강릉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정부에서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된 것이고요. 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현재 비구름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해서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 소방 동원령도 현재 이제 발령이 된 상황인데 산불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 국가 소방 동원령이 그동안 43차례 정도 발령이 됐는데요. 가뭄으로 이런 국가 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처음인 상황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옆쪽에 보시는 오봉저수지의 영상인데 대부분의 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수지의 물을 아끼기 위해서 정수장으로 현재 직접 물을 퍼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방청에서 물탱크차 50대, 급배수 지원차 1대, 그래서 총 51대를 동원해서 정수장으로 현재 이제 급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의 양의 규모는 하루에 2,500톤 정도이고요. 시민들이 마실 물도 현재 비축되고 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현재 100만 병이 넘는 생수가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우선 배분이 되고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예. 강릉 지역의 식수를 오봉저수지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이 15%라고 하던데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릉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예,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14.9%에서 15% 밑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오늘도 오전 기준으로 역시 14.9%에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의 생활이라든지 농업, 공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의 86.6%, 그러니까 87%니까 대부분의 어떤 용수를 이 오봉저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급수 인구가 18만
8만 명에 달하는 저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이제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해서 저수율이 2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이미 시행 중에 있었는데요. 11일 만에 50%에서 계량기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빨래라든지 샤워 이런 일상생활의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농작물 피해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여름 강릉의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보통 이 비 예보가 있어도 강릉을 피해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강릉에 이렇게 유독 비가 적게 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강릉을 포함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기상학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서쪽에서 들어오는 인천이라든지 경기, 서울을 지나서 강원 영서까지 비구름이 지나간 뒤에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서 비구름이 강원 영동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비구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변한 공기들은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습기들을 다 이제 쏟아붓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로 이제 강원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고 이 비구름이라든지 수변한 공기들이 산맥을 넘어가면 공기가 건조하게 됩니다. 예. 건조한 공기에서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없게 되고 비구름이 솟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여름 같은 경우가 주로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만 예.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시 기준으로 본다면 올여름 강수량이 187.9mm, 석 달 동안에 내린 양이고요. 우리가 이제 강릉시에서 1911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장 비가 적게 내렸던 여름철이 1917년입니다. 올여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87.4mm가 역대 최저이고요. 올여름이 188mm이니까 역대 두 번째. 그래서 강릉에서는 108년 만에 가장 심한 기상학적인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예. 여름도 계속 폭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도 강릉 가뭄과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비가 적게 내리게 되면 강릉시의 대부분의 어떤 용수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용수는 계속해서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저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 중에는 강수뿐만이 아니라 폭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저수지에 있는 물이 빠르게 증발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저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 특히 이제 지난 여름철에는 뭐 강릉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우리가 이제 강릉 지역이 비가 적게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한 달간 41.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봉저수지의 증발량은 169.8mm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양은 40mm인데 나가는 물의 양이 160mm, 4배가 넘으니까 아무래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한 어떤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았다. 이로 인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가뭄을 해결해줄 단비가 간절한 상황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던데 강릉 지역의 비 소식은 없을까요? 예, 오늘 내일 주로 이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강원 동해안은 내일까지 5mm가량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상학적인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릉 지역의 예보를 본다면 일단 지금 보시는 주말까지 비 예보는 없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 정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 강릉에서는
목요일까지도 일단은 비 예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씨가 강릉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로 인해서 앞으로 4주 동안 가뭄 심각 단계가 지속될 가능성. 강원도 지방기상청에서도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초순까지도 강수량은 평년보다는 일단 적을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비 예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9월 10일에는 12.1%, 9월 17일에는 10.9% 그리고 9월 24일 이런 9월 하순으로 가면 10%를 밑돌 가능성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9.7%까지 떨어지면서 이 정부에서는 저수지가 곧 고갈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이게 가뭄 계속되면 또 거기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끊으면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고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로 거의 계절은 가고 있는데 폭염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폭염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뭐 9월 1일이니까 뭐 달력상으로 보면 계절은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부산을 비롯한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에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현재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어제부터 이제 해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중부지방에서도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주말을 비롯해서 중부에서 뭐 호남 지역까지 주로 이제 서쪽 지방인데 다시 전국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태양의 고도각이 보다 더 이제 낮아지는 가을로 점점 더 들어가기 때문에 33도 안팎의 폭염은 대부분 다 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열대야도 대부분 이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해서는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 정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31도 안팎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폭염이나 열대야를 좀 견디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더위가 좀 물러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비 피해 그리고 폭염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